그날 한동석이 무릎을 꿇은 이유는 정말 사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선택이었을까? 모두가 기다려온 독수리 술도가의 가업승계 문제는 이미 수면 아래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사랑 이야기로 포장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한동석은 늘 신중한 사람이었다. 모든 선택에 계산을 두고 움직이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런 그가 마광숙에게 돌연 청혼을 했다. 표면적으로는 장모님의 축복을 받고 감동하여 충동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속엔 더 깊은 복잡함이 숨어 있었다. 독수리 술독가의 지분 재편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과 마광숙에게의 프로포즈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마광숙은 순수했다. 진심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이라는 단어에 목말라 있었고 지금의 한동석과 함께 만드는 미래가 곧 자신이 그리던 집이라고 믿었다. 그녀에게는 사랑이 계산일 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쉽게 흔들렸다. 장모인 공주씨를 모시고 함께 살자는 제안도 그녀에게는 단지 가족의 온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소망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제안이 한동석에게는 차갑고 무거운 벽으로 느껴졌다. 한동석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알았다. 그러나 그날 마광숙이 장모와 함께 살자고 말했을 때 예상치 못한 감정이 그의 안에서 터져나왔다. 그것은 피곤함도 거절감도 아닌 어쩌면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근원은 바로 자유였다. 그는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오며 스스로의 리듬에 맞춰 삶을 구성해왔고 누구와도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었다. 특히 그 공간에 장모라는 존재가 들어오는 것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동거 이상의 의미였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잃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마광숙은 그가 침묵하는 이유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한동석이 결혼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진심으로만 다가간 자신의 사랑이 혹시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두려움. 그녀는 공주실을 찾아가 이야기를 꺼냈지만 오히려 공주실은 남자는 다 그런 것이라며 현실적인 조언만 늘어놓았다. 그러자 마광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감정에 치우쳐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는 어쩌면 거래였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심장을 죄기 시작했다. 한편 독고탁은 전혀 다른 국면에서 문제를 키우고 있었다. 반성의 기미도 없던 독고탁은 여전히 모든 것을 운 탓으로 돌리고 있었고 그런 그의 태도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었다. 특히 독고세리는 마음 깊숙이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어렵게 다시 시작한 사랑이었고 오범스와의 관계를 통해 조금씩 자신을 회복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독고탁이 저지른 일들은 그녀를 또다시 과거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오범스는 그런 독고세리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휘말렸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자신보다 독고탁과 얽힌 과거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가 한이를 맡기고 잠시 일을 하던 날 한이 친모 나영은이 한이를 데려간 사건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다. 오범수는 분노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감정은 죄책감이었다. 그는 한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에 시달렸고 그 감정은 독고세리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번졌다. 한이를 돌보는 일조차 이제는 독고세리에게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오범수는 독고세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고 독고세리는 처음으로 당신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서로를 오해했던 시간만큼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도 깊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씨는 곳곳에 남아있었다. 나영은 한이를 돌려주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아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녀는 점점 더 위험한 선택지들을 머릿속에 그려가고 있었다. 한이를 납치하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함께 있고 싶다는 그 감정이 점차 위험한 충동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오웅수와 지옥분의 관계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한때는 자신의 이름조차 팔기 싫어했던 오웅수는 이제 방송과 광고 제안이 쏟아지는 상황이었다. 그런 그에게 유명 여가수 리아가 다가왔다. 리아는 단순한 연애설을 넘어 겉으론 비즈니스였지만 속내는 뻔했다. 연애설이 터지면 서로의 인기를 활용해 상승 효과를 노리는 셈이었다. 오흥수는 거절했다. 단호하게.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지옥부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오흥수의 앞날을 걱정했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봐도 괜찮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앞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컸지만 그 안에는 오웅수가 자신보다 더 빛나는 삶을 살게 될까 두려워하는 감정도 숨어 있었다. 그 복잡한 감정을 말로는 풀어내지 못하고 그녀는 오웅수의 선택에만 맡겼다. 오웅수는 흔들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택한 거절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날 밤 지옥분에게 처음으로 말했다. 나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한마디에 지옥분은 오열했다. 둘 사이의 사랑은 다시 단단해졌지만 리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타깃으로 지옥분에게 다가가려 했다. 흥수 오빠를 위해서라도 라는 말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다. 한편 한동석의 장모공주실은 자신의 첫사랑 박종우를 다시 만났다. 우연이었다. 병원에서 마주친 박종우는 한때 그녀의 삶에 깊게 들어왔던 사람이었다. 박종우는 여전히 혼자였고 사법고시의 꿈은 접었지만 묵묵히 동생들을 책임지며 살아왔다. 공주실은 그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놓아준 것이 아니라 도망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에 딸 마광숙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마광숙은 고민했다. 지금 그녀의 삶은 한동석과의 문제로도 충분히 복잡했다. 하지만 공주실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느꼈고 결국 박종우를 찾아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달라고 말했다. 박종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마광숙의 진심에 이끌렸다. 내가 과거를 잊은 건 아니지만 아직 과거를 받아들일 용기는 없네요 라고 말하던 그의 눈빛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한동석은 혼자 술을 마셨다. 마광숙이 제안한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명확히 알지 못했다. 사랑일까? 안정일까? 아니면 단지 두려움을 덜어줄 무언가일까?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는 독구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전화는 모든 판을 다시 뒤흔들 결정적인 사건의 시작이었다. 과연 독구탁이건 전화는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려는 걸까? 그리고 한동석과 마광숙, 오범수와 독고세리, 오흥수와 지옥부는 서로의 진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그날 밤 독고세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범수의 손을 잡은 이후에도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배신했는지 알고 있었고 그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다. 오범수의 따뜻한 말과 행동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과연 내가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되풀이됐다. 독고세리는 새벽녘 베개를 적신 채 겨우 잠이 들었고 그 잠결 속에서 본 꿈은 오래전 자신이 독고탁에게 이용당하던 시절의 기억이었다. 그 기억은 현실보다도 생생했고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고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젠 정말 끝내야 한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는 과거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한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겠다고. 그 시각, 나영은 아이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다. 한이는 잠들어 있었고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젠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도 그래도 널 잊지 못해.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감정은 억눌러지지 않은 채 자꾸만 넘쳐흘렀다. 나영은 자신이 더는 한이를 데리고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돌려주는 순간 다시는 아이 곁에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발을 묶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오범수가 한이를 찾으러 병원으로 향하던 길. 우연히 마주친 독고탁은 이상하게도 그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말을 걸어왔다. 아직도 세리 믿어? 너 진짜 멍청한 거 아냐? 그의 뻔뻔한 말투에 오범수는 말없이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 순간 독고탁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세리한테 말 안 들었나 보네? 걘 나 몰래 아직도 나영은이 만나. 한이는 걔들 둘 다한테 애매한 존재야. 넌 그냥 대타지. 오범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서서히 불신이 피어올랐다. 그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내가 만든 이야기엔 관심 없어. 하지만 만약 단 하나라도 진실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다. 그날 밤 독고세리는 한이를 돌려주기 위해 나영은과 마주했다. 두 여자는 조용한 공간에 마주 앉았고 오랜 침묵 끝에 나영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널 미워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너도 결국 한이를 위해서였다는 걸 알았거든. 독고세리는 눈물을 참고 조용히 말했다. 우린 서로 너무 다른 선택을 했어.
넌 끝까지 엄마이고 싶었고 난 다시 인간이고 싶었어. 한이한테 필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 안정이야. 나영은 마지막으로 한이를 안아보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독고세리의 품에 안겨주었다. 혹시나 언젠가 내가 내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게 되면 그땐 나를 잊게 해줘. 그래야 그 아이가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두 사람의 눈물이 동시에 떨어졌다. 그 무렵 공주실과 박종호의 만남도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공주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왜 그땐 돌아오지 않았어요? 박종호는 담담하게 답했다. 나도 돌아가고 싶었지. 근데 그땐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더 컸어. 우리 둘보다 내 동생들의 삶이 더 절박했으니까. 공주실은 그 대답에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박종호가 떠났던 게 자신 때문이 아니었음을. 그날 이후 그녀는 혼자 수많은 원망을 품고 살았지만 실상은 그가 떠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딸 마광숙에게 조용히 말했다. 광숙아, 가끔은 과거를 덜어내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더 쉬운 거란다. 나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 마광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다소 슬펐지만 동시에 안도에 가까운 무언가도 담겨 있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엄마의 마지막 사랑을 위한 것이란 걸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동석. 그는 며칠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마광숙의 제안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가족과의 동거라는 현실은 그에게 여전히 버거운 과제였다. 그러던 중 그는 한결과 한봄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듣고 마음이 뒤흔들렸다. 아빠, 우리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야? 그 말은 단순한 기대감의 표현이 아니었다. 두 아이는 언제나 어른들의 사정에 밀려왔고 늘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이번엔 진심이었다. 그 말에 한동석은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마광숙을 찾아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말한 가족, 생각해볼게. 하지만 장모님까지 모시는 건 조금만 시간을 줘. 마광숙은 처음으로 그가 거절이 아닌 생각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안도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자신과 다를 뿐이라는 걸. 하지만 그 순간 마광숙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장모님 관련해서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종우 씨가 갑자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려는 순간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까지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48회 뇌피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란에 꼭 적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드라마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8시 KBS TV에서 방송됩니다. 이 드라마가 궁금하다면 꼭 본방 사수해주세요. 공식 다시 보기는 웨이브에서도 가능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을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 뇌피셜 채널 미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